그런데 이제 발신기에서 수신기로 들어가가지고 소리가 나올 때만 거기에서 표시가 나와요. 그러니까 중간에 나오다가 아마 처음에는 확인했다가 뒤에 안 나왔을 가능성이 있어요. 예. 자, 들어가겠습니다. 40강 들어가죠. 1편 4장이 이제 들어왔습니다. 40강의 1편 4장이 들어왔는데 1편의 마지막 장이에요. 드디어 이제 어떤 거냐면 이때까지 뭘 공부했냐면 전체적으로 인트로덕션으로서 행정이 뭐냐 해가지고 이제 뭐 행정의 성립적 행정의 개념의 성립의 전 조건인 권력의 분립, 행정의 의, 분류, 통치행위 이런 걸 얘기했어요. 그래서 이제 그거 끝나고 나서 행정법이 뭐냐, 행정법에 대해서 쭉 얘기해서 법치주의 쭉 나오고, 그래서 세 번째 행정사의 법률관계 들어가지고 당사자, 뭐 내용, 특성 이런 등등을 공부했습니다. 드디어 기본적인 내용이 다 끝난 셈이고요. 근데 이제 전에 공부했다시피 행정법 관계에 적용되는 사법 규정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와서 모든 법학의 기초가 되는 민법의 이론을 다 공부할 수는 없는데 행정법학에 적용되는 민법 규정들이 있는데 그 공부를 지금 하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우리 앞부분에서 뭐가 나왔냐면 앞에 강의에서 37강이었죠. 37강에서 공법관계에 적용되는 사법규정 공부한 적이 있는데 바로 그 부분을 상세히 공부한 부분이 이 부분입니다. 그래서 법학에 들어갔을 때 아주 기초적인 이론들 정리가 안 되어 있는데 예를 들면 법학 들어오게 되면 법률 요건 또는 법적 요건 이런 말 배우게 됩니다. 뭐 법적 요건에는 뭐 적법 요건도 있고 효력의 발생 요건도 있고 이런 소리들 하거든요. 그러니까 법적 요건 또는 법률 요건이란 말이 있고 법률 효과, 법률 사실, 법률 행위, 법률 관계, 행정상의 법률 관계, 행정법 관계, 사법 관계, 공법 관계 이런 것들이 바로 법률 관계인데 도대체 이런 말들은 선생님이 수업을 하고 내용을 이야기하니까 그 문장의 구조, 즉 컨텍스트, 흐름상으로 대강 이런 것일 것이라는 개념은 들어왔어요. 들어왔는데 직접적으로 표현하는 게 잘 없었어요. 그래서 지금 말씀드리거든요. 자, 이 자체를 묻는 문제는 잘 안 나옵니다만은 잘 안 나옵니다. 이 안에 내용이 나오는데 그러나 우리가 꼭 알아두면 좋아요. 자, 궁극에서 우리가 법에서 인간이 원하는 건 뭐냐? 효과를 원하는 겁니다. 알바가 열심히 웃으면서 성질 나지만은 손님을 대하고 친절하게 대하는 이유가 뭐냐? 효과 보려고 하죠. 알바 나중에 수당 보려고 하는 거잖아요. 이 돈을 받기 위해서 그죠. 그래서 사실은 알바 수당 청구권을 발생시키라고 하는 거예요. 이런데도 공무원 열심히 공부한 이유가 뭐냐? 공무원 시험의 합격자 결정? 그것도 아니고 궁극의가 뭐냐? 공무원 임용이죠. 사실 내가 공무원으로서의 권리와 의무를 가지기 위한 겁니다. 더 정확하게 의무가 아니죠. 내가 공무원으로서 신분 보장받고 또 공무원도 봉급을 받을 수 있는 이런 권리들 또 그 외에도 권력을 행사할 수 있는 이런 권한들을 받으려고 하는 것들이에요. 알고 보면 다 뭐냐? 법적 효과인 권리와 의무를 갖기 위한 것인데 그런 법적 효과인 권리를 갖기 위해서 또는 의무를 갖는 건 아니죠. 의무를 상대방에 부과하기 위해서는 필요한 조건이 있어요. 물론 그런 조건은 한 개일 수도 있고 여러 개일 수도 있겠죠. 한 개인 경우도 있어요. 내가 대한민국 국민이 된다 할 때는요. 내가 대한민국에 태어나면 됩니다. 출생. 태어나는 건 내가 뭐 할 일이 있었나? 그냥 내가 뭐 한 거 아무것도 없어. 그냥 태어나지만 되는 거예요. 어느 날 태어나졌어. 눈 뜨니까 뭐 아버지 엄마 계시고 그냥 좀 있으니까 눈 뜨니까 그래서 좀 철 좀 들어가지고 그러니까 또 뭐 아버지 엄마 계시는데 좀 똥 좀 싸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좀 컸는데 크다 보니까 뭐 또 친척들 오면 그 앞에서 또 뭐 인사하라 그러지. 그때 귀찮아 죽겠어. 그 다음에 뭐 노래 불러보라 그러고 뭐 인지라는 거야. 그래서 뭐 안 한다 그러면 제 성격 더럽네 이런 소리 들으면서 큰 거야. 그러다가 저 정신 들자마자 또 학교 가야 되고 학교 다 다녀야 되는 것처럼 그렇게 된 거지. 근데 출생 그거 하나만 가지고 대한민국 국적이 성립해. 그러나 내가 공무원이 된다 할 때는 이야기가 달라져. 대한민국의 국민의 조건을 갖춰야 돼요. 물론 안 갖춘 경우도 예외가 인정되지만은 갖춰야 되고 두 번째 뭐냐? 나이가 18세가 돼야 돼. 그거는 별로 쉽더라고. 그건 쉬운데 18세 금방 넘었죠. 18세는 어느 날 술, 담배 좀 하다 보면 18세가 저절 넘게 됩니다. 그게 되고 그 다음에 뭐냐? 그냥 공무원 시험에 합격을 해야 돼. 그게 좀 어려워. 그 합격자 결정이 나와야 되고 결격사에 해당되지 않아. 안 해야 돼. 다행히 뭐 학교에 다닐 때 좀 사고를 쳐가지고 벌금은 받았는데 벌금까지는 괜찮고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가 없으면 되는 거야. 또 다행히 내가 뭐 사업도 안 해가지고 파산자도 아니고 금치한자가 아니다. 그러면 결격사가 안 된다. 그러면 실제로 뭐냐? 시험에 합격해야 되고 18세가 넘어야 되고 뭐 이런 것들이죠. 이게 다 합치면 여러 개입니다. 그게 다 갖추어지게 되면은 그럼 뭐냐면은 법률효과가 발생되게 돼. 그러면 그 법적 효과의 발생에 필요한 모든 요건을 뭐냐?
법률 요건이라고 그래요. 앞으로 이제 우리가 행정법 전체 공부하게 되면 국가배상법을 공부하게 되는데 국가배상청구는 뭐냐? 상대방이 사고를 쳤을 때 손해를 발생시킨 원인 행위가 실제로 공무원 행위라 해야 되고, 두 번째가 법을 위반해야 되고, 고의과실이 있어야 되고, 손해가 발생해야 되고, 손해하고 사이에 인간관계 있어야 되고, 이런 얘기 나와. 그럼 그게 다 뭐냐? 요건이야. 그랬을 때 그런 요건 하나하나를 구성하는 사실, 여기 옛날에 집합할 때 엘리멘트 있잖아요. 엘리멘트에 해당되는 거 요거죠. 이런 집합에서 엘리멘트에 해당되는 게 바로 뭐냐? 법률 사실이야. 그래서 공무원이라야 되고, 고의과실이 있어야 되고, 이것들 and 그 중에 어느 하나가 없으면 끝이야. 이해되죠? 이런 것들인데, 문제는 뭐냐면, 자, 아까도 했지만 공무원 시험 합격하고, 그 다음에 시험에 합격하고, 또 요건을 다 갖추었습니다. 끝나고 바로 공무원 되냐? 아니고, 마지막으로 드디어 다 불러가지고, 공무원 임명장이 있어야 됩니다. 임명행위가 있을 때 비로소 이제 공무원이 되겠죠. 그걸 보고 법률행위라고 그래요. 그래서 사실은 법률 사학절 중에 하나인데 공무원 임명행위가 있으면 보통 공무원 되는 줄 아는데 사실은 그 전에 요소가 다 갖추어지니까 임명행위가 있었겠죠. 그러면 이런 공무원 임명에 대한 이런 법률행위가 있으면 법률 사실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행위가 바로 법률행위인데 그런 법률행위가 있게 되면 법조효과가 발생한다. 보통 통상적으로 말은 그렇게 해요. 사실은 그 전에 다른 요건이 다 갖추어졌는 건데 그렇게 말을 하죠. 그리고 그런 법률행위가 있게 되면 의사표시를 하게 되는데 의사표시했을 때 하는 쪽하고 받는 쪽 사이를 주체와 객체라 그러고 그 주체와 객체 간에 법률관계가 형성된다. 즉 법률관계는 결과적으로 권리 의무관계가 형성되어진다. 이런 이야기를 한다는 거예요. 이게 알아둬야 되는 내용이고요. 두 번째가 뭐냐면 그럼 우리가 법률요건, 법률효과 또는 법률행위, 법률관계 이런 것들은 언제 많이 배우게 되냐? 2편, 3편, 4편이 바로 그거 공부하는 데예요. 하나하나가 다 그거예요. 예를 들면 4편에 가서 아까 전에 방금 국가배상청구할 때 국가배상청구는 이런 법조효과가 발생되기 위해서는 그런 법률요건이 필요하고 그 하나하나 공부하는 게 바로 그 내용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 이런 내용들은 앞으로 다 공부하게 되니까 기초에서 얘기할 필요는 없겠죠? 그래서 이제 따로 이야기할 내용이 없는 게 바로 법률사실입니다. 평상시에 이야기 잘 안 하는데 이런 법률 사실에는 어떤 것들이 있느냐 되죠. 자 나누는데 워낙 많아요. 방금처럼 그 사람이 공무원이어야 되고 뭐 이런 것들이죠. 고의과실이 있어야 되고 이런 내용들이 너무 요소가 다양하니까 이런 분류를 할 때 어떻게 분류하냐면 제일 좋은 분류법 뭐냐? 이분법이 제일 좋아. 이분법. 여러분들 방청소 여러분 지금 좀 전에 나왔던 그 방청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음도가 안 나오죠. 방청소 안 하는 이유가 알아요. 그렇게 지낸 이유가 음도가 안 납니다. 온갖 게 잡동사니 막 섞어져 갔으니까 정신없는데 이럴 때 이제 할 수 있는 방법이 뭐냐면 일단은 버릴까 안 버릴까 해가지고 바닥에 있는 것 중에서 안 버릴 거는 전부 다 뭐냐? 침대에 다 올려놓고 나머지 싹 쓸어내는 방법이 제일 좋거든요. 그래서 이분법이 좋은데 이런 법률 사실의 경우는 제일 중요한 게 인간 중심인데요. 인간의 사람의 정신작용인데요. 이런 정신작용을 내용 또는요 요소 내용이나 요소 구성 부분을 얘기합니다. 내용이나 요소로 하느냐 하지 않느냐가 핵심이야. 기준이 인간의 정신작용을 내용으로 요소로 하는 경우를 뭐냐 하는 것을 하는 뭐냐면 법률사실을 이래요. 법률사실을 우리는 뭐냐면 이건 용태라고 표현해요. 얼굴 용자에다가 꼴태자입니다. 우리가 환자 보고 용태가 어떠냐 할 때는 이 사람이 얼굴색이 좀 좋아졌느냐 얼굴색을 살피는 것이 용태죠. 그래서 오늘 아버지 얼굴에 용태가 안 좋다 하면 오늘 조심해야 되겠다 이런 거죠. 용태. 이제 사실은 사람의 마음의 상태가 잘 나타나는 게 얼굴이니까 아마 얼굴 용자에다가 꼴태자를 썼겠죠. 그래서 이걸 용태라고 이름 붙입니다. 근데 원래 이 용태란 말은 어디서 만드는 말이냐 하면 이론이 먼저 발달한 민법에서 만들어진 이론이기 때문에 민법상의 용태도 있고 공법상의 용태도 있겠죠. 그래서 이것은 이제 공법이니까 공법상의 용태란 말도 씁니다. 하지 않는 것, 나머지 기타 등등 인간의 정신작용과 무관한 것 또는 인간의 정신작용으로 되어 있지 않은 것을 다 뭐냐? 사건이라 그래요. 이런 공법상의 사건인데 공법상의 사건이라고 한다. 이거 돼요. 그래서 이제 먼저 이런 법률권과 법률사실인데 이런 이제 용태와 사건으로 나눠지더라 이것들이죠. 지금부터는 이제 용태와 사건에 관한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법률사실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행사사의 법률요건과 법률사실은 제4편은 1편 4장은 의미 종류 나오고요. 방금 사건 따로 설명합니다. 워낙 중요하니까. 이 사건에서 바로 뭐냐? 시효.
기간의 계산 방법 이런 것들을 공부하게 됩니다. 또 제척기간, 실효 이런 것들 공부하는데 제일 중요한 내용은 실효가 아주 중요하고 자주 출제되는데 최근의 경향은 판례가 많이 나옵니다. 두 번째가 사무관리 부당이득 여전히 많이 나옵니다. 응용하는 사례 문제가 많이 나옵니다. 그리고 공법행위 이거는요 어떤 거냐면 이제 모든 얘기 다 끝났어요. 사실은 끝나니까 이때까지 뭐냐 뭐 여러분들 끌고 다니면서 이거 보여주고 저거 보여줘가지고 나무를 자꾸 보여주는데 그러다 보니까 헷갈리고 도대체 나는 뭐 개념이 안 잡히고 체계가 없어진다 뭔지 모르겠다 끌려다니긴 하는데 여기가 어딘지 모르겠다 이런 생각 들었을 겁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행정작용의 산을 한번 전체적인 산을 보여줍니다. 숲을 보여주죠. 그 다음에 5절이 뭐냐면 그런 행위 중에서 사인의 공부에 공부하는데 사실은 요 전까지가 사실은 인트로덕션 끝난 셈이고요. 본격적으로 사실은 공법행위에 대한 내용 들어가게 되는데 공법행위 중에는 크게 행정주체의 공법행위 있고 사인의 공법행위 있는데 대부분은 행정주체의 공법행위거든요. 그래서 2편이 행정주체의 공법행위예요. 근데 또 사인의 공법행위를 하나 또 편을 주기에는 너무 양이 적으니까 한 절로 잡아가지고 미리 처리하고 넘어갑니다. 책을 만들 때 좀 깐총하게 만들려고 그렇게 얘기되죠. 근데 워낙 중요하죠. 사인의 공법에서는 신고가 거의 매년 출제되고 있으니까 알고 계실 거예요. 그래서 그런 내용인데 자주 들어갑니다. 그럼 이런 법률 사실이 있는데 행정상에 이런 법률 사실이 있는데 그런 법률 사실은 방금 말씀드린 대로 인간의 정신작용이 그 내용을 이룬다는데 인간의 정신작용이 그 내용을 이룬다는 거는요 그 요소나 성분에 들어가 있어야 되는 걸 얘기해요. 인간의 정신작용이 원인이 되었다 그것만 가지고는 용태 아닙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원인하고요 요소가 다릅니다. 예를 들면은 아이스커피가 있다. 아이스트 커피죠. 아이스트 커피 아닌가? 하여튼 잘 아는데 하여튼 잘 모르겠는데요. 모르겠어요. 제가 영어에 뭐 어떻게 돼요? 몰라요? 하여튼 아이스트 커피가 있다 치십시다. 그럼 아이스트 커피가 있으면 그런 커피가 있었을 때 그거는 물로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는요 물로 되어 있다고 말이 돼요. 근데 실질적으로 이제 우리가 퇴적암이 있어, 그죠? 퇴적암은 물 없이는 사실은 안 만들어졌지만은 이 물이 지나가고 나서 퇴적암 자체는 물로 되어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나중에 행정지도 같은 거는요 그게도 행정지도도 사람이 마음이 왜 없었겠어요? 정신적이 왜 없겠어요? 저기다가 태극기를 달게 해야지 이런 게 있었겠지만은 그러나 태극기가 걸려있는 이 상태는 뭐냐면 그냥 하나의 사실행위에요. 그러니까 그런 정신작용이 원인이 됐다는 것만으로는요 판정이 안 되고 그러한 정신작용이 그 내용을 이루고 있을 때 비로소 용태라고 표현해요. 그럼 그냥 법률사실에서 이제 용태가 있는데요. 공법상에 용태가 있는데 용태와 사건이 있죠. 근데 사건의 내용은 보다시피 제2절에서 공법상 사건 따로 가기 때문에 이거는 용태만 설명하면 넘으면 돼요. 그럼 공법상 용태가 있는데 인간의 정신작용은요 그것이 직접적으로 또는 의도적으로 밖으로 표시되는 경우가 있겠죠. 그걸 보고 뭐냐면 외부적 용태라고 그래요. 그래서 외부적 용태라고 표현합니다. 근데 이제 사실은 뭐 표현이 안 됐겠어요. 그러나 그것이 직접적으로 의도적으로는 표현 안 되는 경우도 있겠죠. 그거는 뭐냐 내부적 용태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외부적 용태가 뭐냐 한마디로요 우리가 알고 있는 넓은 의미의 법률행위가 다 뭐냐 외부적 용태예요. 나중에는 법률행위 종류 상세히 나누게 되는데요 법률행위 다예요. 그러면 이제 외부적 용태가 어떤 거냐면 우리가 가장 대표적인 외부적 형태가 바로 의사의 표시입니다. 의사의 표시입니다. 의사의 표시. 우리가 음식의 대표적인 게 뭐예요? 우리나라에서는 음식을 대표하는 게 바로 뭐냐면 밥이에요. 그래도 외국에서는 빵이죠. 그래서 뭐 사람이 뭐 빵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예수가 그렇게 말할 때는 그게 뭐 빵만 얘기하는 게 아니죠. 이게 아니고 이제 음식을 얘기하겠죠. 음식으로만 살 게 아니라 이런 의미라고 저는 판단되어지는데요. 그래서 웃기는 게 우리나라에서는 그 기독교에서 성찬할 때 있잖아요. 뭘 하냐면 서양식으로 빵을 떼줘요. 그래서 뭐 빵을 떼가 입에 넣어줘요. 그럼 먹고 나서 뭐 이렇게 이거는 내 육신이다, 뭐 내 살이다 이렇게 해가지고 떼주거든요. 먹고 이렇게 나해치는 거야. 근데 우리나라는 사실은 밥을 해가지고 김밥 싸가지고 이렇게 딱 넣어줘야지 이렇게. 개인적으로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이제 의사표시인데. 법률행위에서 제일 대표적인 그러니까 법률행위가 의사표시예요. 법적 효과의 발생을 의도하는 행정적인 의사표시를 얘기합니다. 그걸 법률행위라고 그러죠. 그러나 이거는요,
관념의 표시도 있어요. 예, 관념의 표시 안에는요, 판단의 표시도 있고요, 또는 인식의 표시 같은 것들이 있어요. 이런 등등을 얘기할 때 외부적 용태라 그래요. 자, 이거는 언제 배우느냐? 2편 가면 지긋지긋하게 2편 전부 다가 뭐냐? 외부적 용태 배우는 시간이니까 여기서는 상세한 내용 생략. 두 번째가 내부적 용태가 있어요. 내부적 용태는요, 중요한 게 내심의 의사인데, 그러나 그것이 뭐냐면 법률 사실을 이루어야 돼요. 자, 아까 전에 봤지만은 공무원이 법을 위반해가지고 국민에게 손해를 끼쳤어요. 그럼 국가보상 해줘야 되냐? 안 하죠. 왜? 고의과실이 있어야 돼요. 고의과실 없으면 아무리 공무원이 위반 행위를 해가지고 국민의 생명이나 신체를 침해했더라도 국가가 보상 안 해주게 돼 있어요. 고의과실 없으면 끝이야. 생 까는 거지. 그게 고의과실 되게 중요하죠. 그게 바로 뭐냐? 이걸 내부적 용태라고 그래요. 제가 의도하지 않았지만은, 그럼 내부적 용태는 어떤 거냐면 고의, 과실이 있어요. 이게 너무 중요해요. 요 자체가 다우로 되는 경우가 너무 많기 때문에 다른 파트에서 저런 내용들이 나오지만 지금 정리를 한번 더 해드릴게요. 이렇게도 정리하고 저렇게도 정리하죠. 그러나 이거 말고도요, 만약에 회계를 담당하는 공무원이 있는데 회계를 담당하는 공무원이 자기가 좀 시장을 좀 조사를 좀 철저히 했으면 물론 그 사람이 거짓말한 건 아니야. 자, 삼성 뭐 컴퓨터가 있는데 똑같은 사양의 컴퓨터인데 어떤 데는 270만 원, 어떤 데는 180만 원에 살 수 있단 말이야. 그런데 문제는 분명히 신문에는 270만 나왔단 말이지. 그래서 대리점, 삼성 대리점에 가서 샀단 말이야. 270만 샀다. 잘못했나 없나 이거야. 너는 뭐 거기도 샀지 내가 뭐 부정한 거 없다. 뇌물 안 먹었다. 근데 조금만 돌아다녔으면은 1000대 살 때 엄청나게 줄일 수 있었잖아요. 자, 이런 부분이 있었거든요. 자, 그랬을 때 이런 그 사람이 잘했다 잘못했다를 판단하는 것이 뭐라면요,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 의무라고 하는데요, 줄여서 선관주의 의무라고도 표현합니다. 이렇게 줄여요. 이거는 원래 민법에서요, 법인을 대표하는 이사의 책임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에서는요, 행정에서는 뭐냐면 나중에 회계나 금전을 다루는 이란요, 금전 출납 공무원이죠. 이런 공무원에게 인마 때문에 국가가 손해를 입었다 했을 때 변상금 부과를 하느냐 말 때 변상에 대한 판정 기준이에요. 사실은 나중에 공무원이 공무원의 잘못으로 국가가 배상해 줬을 때는요, 네 잘못 때문에 국가가 손해 대니 돈 나갔다. 그러니까 네가 돈 내놔라 할 때 판정 기준이 바로 뭐냐, 고의나 중과실 있으면 인정하는데, 일반 증언은 고의나 중과실인데 회계관계 공무원에 대한 고의 중과실을 어떻게 판단할 거냐 할 때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 의무를 다한다. 이것도 있고요. 이거 말고 모르고 한 것을 선이라고 합니다. 알고 하면 악이라고 그럽니다. 나중에 이제 예를 들면 내가 주인 있는 줄 모르고 이거고요, 주인 있는 줄 알고 다른데요, 선이 악이 이런 말도 있는데 행정부 시험에서는 이 두 가지 잘 안 나옵니다. 요거 정도에서 많이 나오거든요. 아주 많이 나오는데 고의과실 나옵니다. 고의라는 것은 뭐냐, 알면서 그러한 결과가 생긴 걸 알면서 의도를 하는 걸 고의라고 합니다. 알면서를 지적 요소라고 그러고요, 의도에 따른 의지적 요소라고 합니다. 그래서 의지적 요소하고 지적 요소가 다 있어서 그런 결과가 나올 걸 알면서 의도했을 때는 고의고요. 자, 그러한 결과가 나올 것을 알아채도록 주의를 했어야 되는데 주의를 하지 않아서 법적으로 요구된 주의 의무를 다하지 않은 것을 과실이라고 그래요. 예를 들면 자동차를 타고 갈 때 앞을 전방을 주시할 의무가 있는데 전방을 주시 않았다, 이런 주의 의무 위반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이러한 고의나 과실인데, 이러한 고의나 과실을요 요하는 것도 있고요, 요건에서 요하는 것도 있고, 그 다음에 고의나 과실을 요하지 않는 것도 있어요. 요하는 것과 요하지 않는 것도 있는데 나오죠. 요하는 것과 요하지 않는 것도 있다 이거예요. 그럼 고의나 과실을 요하는 것을 우리는 뭐라고 하냐 있어요. 어떤 거냐, 시험에서 많이 나옵니다. 첫째로 중요한 것이 뭐냐면 국가 배상에서 국가 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국가 배상 청구의 원인 행위는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가 뭐냐, 공무원의 위반 행위로 난 손해배상이 있어요. 그때 공무원의 위반 행위, 그래서 이러한 공무원의 위법 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은요, 이거는 뭐냐, 고의과실이 있어야 돼요. 없으면은 안 한다 이 말이에요. 두 번째로 하는 게 뭐냐면 행정형벌. 형벌의 경우는 고의과실로 해요. 특히 형벌의 경우는 원칙적으로 고의부만 처벌하고 예외적으로 과실부만 처벌합니다. 그만큼 엄격한데, 옛날에 안 했던 게 뭐냐면 행정질서벌, 과태료인데요. 과태료는 옛날에는 뭘로 유명했냐, 시험에서 수문 100번
한 40년 동안 100번 넘게 나왔을 거야. 행정 질서벌은 고의가시를 요하지 않는데 이번에 규제법이 만들어지면서 질서벌도 고의가시를 요하는 걸로 봤기 때문에 요 주의사항이야. 아주 중요한 사항이라고. 요하지 않는 거야. 시험에서 많이 나와. 요하지 않는 거 또 외워야 돼. 자주 나온 거 한번 보여드릴까요? 그 자체가 벌써 그 항목 자체가 예를 들면은 자체 시험에 나오죠. 첫째로 뭐냐? 국가배상에서 영조물 도로라든지 하천의 설치 관리에 하자가 있을 때 영조물의 하자로 인한 손해배상은 고의가시를 요하지 않는다. 유명하고요. 그 다음에 첫째니까 국가배상의 반대가 손실보상이죠. 손실보상에서는 고의가시를 요하지 않아요. 또 손실보상에 유사한 것들이 있어요. 수용유사적 침해, 이런 수용유사적 침해 같은 것들은 고의가시를 요하지 않아요. 특히 중요한 건 뭐냐? 중요한 거는 결과제거 청구권. 시험에 답으로 자주 나와요. 결과제거를 청구하는 결과제거 청구권 요하지 않는다. 다시 많이 나와요. 그러니까 최근에 또 응용 문제 나오죠. 과징금 고의가시를 요하지 않는다. 당연하지. 이거 틀리면 쥐고 싶어. 왜냐면 이것만 외우면 되는데 왜 난리치는지 모르겠어. 틀린 놈 있죠? 죽여버립니다. 자, 요게 바로 다예요. 그래서 이게 바로 제40강 1편 4장 제1절 의미 종류에 대한 것이고요. 좀 이제 쉬었다가 다음 시간에는 공포사의 사건 들어가게 됩니다. 여기서 이제 기간의 계산 방법, 특히 시효가 아주 중요합니다. 시효가 판례 시험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판례까지도 훑어보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그리고 실권의 법리라든지 제척 기간, 주소 뭐 이따위 것들도 같이 공부하게 되겠죠. 예. 좀 쉬었다가 계속 공부하도록 하죠.